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정교하고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수학이에요. 원래의 수학 공부는 수학 개념을 이용해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런 아이가 가장 효과적으로 점수를 냅니다. 문제 몇 개 외워가지고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갈수록 점점점 실력 떨어지는 이유는 이 생각을 지금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연결 논증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자, 저는 지금 주장하는 것이 수학 개념을 지금 올바르게 공부하고 있지 않다. 그것만 올바르게 공부하면 지금 일어나는 어떤 수학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수학 개념을 올바로 공부하려면 첫 번째, 우선 수학 개념을 그냥 가르쳐 주지 말고 생각을 해보게 한 후 가르쳐라. 두 번째는 100% 연결 논증을 해라. 그것이 바로 수학의 기본 룰이다. 수학의 기본 룰은 이것이 아닌 것으로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도 일단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나와 남이 많은 문제를 과정을 생략하여 쉽게 푸는 법을 이걸 인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나와 남이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수학은 그것으로 쌓여진 역사입니다. 그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도 지금은 좀 힘들게 풀었지만 다음에 풀 때는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다른 사람도 이 루트를 올라갈 때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수학이 아주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자, 근데 이게 가르쳐지지 않아요. 이 미덕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개념을 정말 이해했는지에 대한 검증 과정이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어떻게 검증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 개념 연결, 논증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의 어떤 수학 교육학자들이 많은 책을 통해서 이 논증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그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런 실험을 해보고 나서나 이 논증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파퓰리즘이고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제가 지금 이 논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냐면 형식적 조작기부터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좀 다릅니다만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면 뭐 11살, 13살 그 사이에 일어나는데 그 시기면 개념 논증을 연결 논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훈련시켜서 굉장히 효과를 본 가장 어린 학생은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 논증은 아까도 봤습니다만 사실 어린 학생들한테 처음에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중점이고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그냥 여기도 중점이야 라고 하고 싶지, 이것이 아닌 것, 삼각형의 넓이로 이렇게 연결해 설명하라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형식 조작기가 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한 10% 정도는 금세 연결 논증에 익숙해집니다. 아주 재밌어요. 근데 이 10%라는 게 문제죠. 10명 중에 1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수능으로 따지면 한 2등급 정도 돼요. 2등급이 1등급, 2등급 합해서 11%죠. 그러니까 요 정도 학생들은 연결 논증을 아주 재밌어하고 쉽게 따라옵니다. 수학은 실제로 이 연결 논증을 이 검증 과정을 거쳐서 해보면 나중에 이거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개인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연결 논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냐면 일단 이 1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학생들은 선생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수학이 지금 여기서 막 헤매는 아이들 있죠. 막 문제풀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뭐 이런 애들 훈련을 시키는데 이거보다 훨씬 재밌고 훨씬 빨라요. 우선 행복해합니다. 아주 재밌어요. 이 아이들은요. 진도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진도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2년 정도면 넉넉 잡고 이 학생들은 2년 정도면 중고등학교 이과 과정까지 전부 다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뭐 이런 문제집 있죠. 이런 거는
뭐 누가 풀어주거나 누가 지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미 제 눈으로 봤던 얘기예요. 그럼 10%가 아닌 학생들은 어떠냐? 이것도 제가 그 뒤에 검증 과정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논증을 하지 않는다는 건 논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런 아이들은 이 선생들이 만든 문제 중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해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 애들은 쉬운 문제 풀게 해요. 그리고 시험도 뭐 쉽게 내라고도 막 합니다. 그런데 수학을 계속 쉽게만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든 현대 문명의 기반이 되는 미적분과 확률 통계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이거 가르치지 말자고 할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연결 논증을 하지 않는 아이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되는 줄 알죠. 중학교 때 점수 나오니까. 그래 놓고 고등학교 와가지고는 점점 안 되는 거 느끼게 하고, 한마디로 속인 겁니다. 수학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건데 그걸 쉽게 포장해서 아이들 입맛에 맞춰가지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안 가르칠 겁니까? 그런데 이 아래 학생들도 저는 뭐 5단계로 나누는데요. 이것은 여기서 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나눠서 해보면 이 연결 논증을 통해서 굉장히 실력이 달라져요. 옆에서 보입니다. 아이가 달라진 게.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어려워하는 아이도 있고 쉬워하는 아이도 있지만 100%이 연결 논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수학이 원래 그 룰로, 그 아이디어로 이것을 이것이 아닌 것으로 연결하는 그 아이디어로, 중국의 구장산술이나 주비상경과 같은 산학과는 다르게 이 아이디어로, 오직 이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아이들도 이것을 했을 때만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식 조작기가 시작되면 반드시 개념 논증 훈련을 시켜라. 이것이 아닌 것으로 연결해서 부모님 앞이든 친구 앞이든 선생님 앞이든 설명하게 하라.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연결 논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죠. 이 100% 이 룰을 가리키면 선생님이 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왜냐면 다 연결해야 되니까. 참고서도 교과서도 별로 할 일이 없어집니다. 다 연결해서 설명하면 돼요. 오래 안 걸립니다. 그리고 오래 안 걸려요. 굉장히 좀 중하위권 학생들도 한 1년 정도면 중학교 전 과정은 전체적으로 연결 논증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아이가 굉장히 정교하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자체로만 해도 사실 저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근데 정교하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된 아이는 당연히 성적도 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연결 논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것이 룰이 안 잡혀 있으면 선생님이나 참고서나 이런 교과서나 이런 카리스마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카리스마나 이런 권위에 의해서 어떤 것은 연결 논증을 하고 어떤 것은 연결 논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선생님이나 수학책이나 학생들이나 같은 룰 아래서 있는 거예요. 같은 룰 안에서. 선생님이 뭐 대단해서 어떤 거는 이건 필요 없어라고 하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필요 없다고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공부한 애는 정교하고 깊은 생각을 못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연결 논증에 대해서 몇 가지 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게중심이라는 걸 배우죠. 아까 이제 외심이라는 걸 해봤는데, 무게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이 있고요. 외심하고 똑같죠? 중점을 잡습니다. 근데 외심은 여기서 수직으로 올렸죠. 근데 무게중심은 어떻게 해요? 꼭지점에서 이 중점에다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중점을 잡아서 연결을 하죠. 자, 그리고 요 교점을 지나게끔 요렇게 그으면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죠. 그리고 뭐
이것 대 이것의 비가 2대 1이고 2대 1이고 2대 1이고 그 다음에 뭐 이 6개에 쪼개진 이 삼각형의 넓이가 다 같다. 뭐 이렇게 가리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보석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자, 우선 자, 중점을 잡았죠. 그 다음에 중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교점을 지나서 이렇게 연장을 하면 여기가 과연 1대 1인 거 맞습니까? 물론 맞죠. 맞지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이게 1대 0.99일지 1대 1.0001일지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1대 1이라는 건 사실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여기 1대 1 이렇게 배우면 나중에 뭐 fx 곱하기 gx를 미분했을 때 f'G G'일 것 같은데 왜 f'G 플러스 fG'인지를 의아할 겁니다. 직관적으로 다 이해하려고 그래요, 수학을. 수학은 여기가 지금 1대 1인 거 그럴듯하죠? 그럴듯한 건 정말 그럴까요? 이거 둘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건요, 실제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하늘의 달을 보면 달이 우리 주위를 도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달이 우리 주위를 돈다라는 것은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도 그래요. 하지만 태양은 어떻습니까? 태양도 우리 주위를 도는 것 같잖아요. 그럴듯하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돼요? 거꾸로죠. 그럴듯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태양을 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쭉 그으면 여기도 1대1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은 이렇게 생각하는 정교하지 않은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맞추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대충 해서 맞추는 문제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틀리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늘어난다라는 게 그게 비극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1대1인 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자, 이것은 삼각형의 역시 넓이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힌트예요. 물론 이 힌트에 의해서도 이 문제를 풀기 되게 어렵죠. 하지만 자, 이 생각을 좀 해봅시죠. 모르는 문제 이런 거 내잖아요. 수학 문제. 모르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죠. 또 해설 보고 알죠. 이것도 지금 이 어느 게 더 좋으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오해가 되게 많은데 마찬가지로 수학 개념도 우선 스스로 생각해서 풀어본 다음에 모르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거나 해설을 뭐 텍스트로 된 해석을 봐서 해설을 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로 알았는지 나중에 검증 과정을 거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힌트를 주고 이거 삼각형 넓이로 한번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은 걸 설명해봐라 하고 생각을 해보게 만든 후 정말 고민하고 그 다음에 궁금해하게 만든 다음에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요한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처음에는 대부분 아주 상위권 아이들 아니거든요. 생각하는 방법을 모르고 멍 때리는 걸 생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하시면 되냐면 이 개념의 조건 있죠. 아까 삼각형 외심 같은 경우 어떤 거였습니까? 삼각형에서 세 꼭지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어디냐? 이 문제를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개념도 외우게 하는 겁니다.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은 수직이고 이등분되는 요 점 위에다. 이걸 외우게 하고 난 다음 가르쳐 주면 됩니다. 알았죠? 조건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을 친구나 선생님한테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설명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 가르쳐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왜 1대1이냐? 자, 요 삼각형과 일단 요 삼각형을 비교해 보면 밑변의 길이 같죠?
그 다음에 이 밑변이든 이 밑변이든 대응 꼭지점이 같기 때문에 높이도 같습니다. 밑변과 높이가 같으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 같겠죠. 그래서 여기를 A라고 놓으면 여기도 A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요. 여기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이 넓이가 B면 이 넓이도 우리가 B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지금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가 같은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2B예요. 자, 모르면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죠. 왜냐면 마찬가지로 밑변이 같고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이 밑변에 대한 대응 꼭지점이 같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넓이가 만약 t면 이 넓이도 t죠. 그럼 여기 요 넓이 얼마입니까? 요 넓이. 요 넓이는 자, t에서 a를 빼면 되고요. 여기도 이게 t였으니까 똑같으니까 t에서 a를 빼면 되죠. 같잖아요. 직관적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 면적이 2b면 이 면적도 2b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연습하거나 이걸 연습하면서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요. 실력 차이를 허물고 민주적 소통이 생깁니다. 저는 그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 가르칠 때 이해 못함에 대한 이해를 해라. 우리는 그 아이들끼리 서로 가르치거든요. 이해 못함에 대한 이해를 해라. 그게 정말 더 깊은 이해다라고 하는데, 자, 만약에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라는 것을 잘 모르면 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중점 잡고 중점 잡으면 이렇게 한번 개념화 시킬 수 있습니다. 공통의 속성을 잡아서. 이랬을 때 이 비행기의 양날개 있죠? 이 부분 넓이가 같은 거예요. 이걸 벌써 아까 이거 할 때 간파하는 사람이 이 연습을 많이 하면 나옵니다. 이걸 많이 하면 공통의 속성을 잡아서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것들이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다 각각 단편적으로 보여요. 자, 조금 아까 얘기했죠. 요거하고 요거는 같죠. 비행기 날개 부분인데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 요 날개와 요 날개도 같죠. 넓이가 여기 중점이면요. 그 다음에 요 날개와 요 날개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넓이가 b죠. 왜냐면 요 길이가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도 2b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요 날개와 요 날개를 보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도 넓이가 같아야겠죠? 똑같은 논리니까 이 길이 같으니까요. 그럼 여기가 2a면 여기도 2a죠. 그래서 2a와 2b가 같으니까 결국 a와 b가 같죠. a와 b가 같으니까 여기를 그냥 2b가 아니라 2a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도 aa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자,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입니까? 어떻게 끝났죠? 지금 이 넓이도 2a고 그 다음에 이 넓이도 2a니까 그죠? 여기도 1대 1일 수밖에 없다. 그죠? 이 넓이가 같으니까 거꾸로 이 길이가 같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교하게 이것 대 이것이 같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게 원래의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프레임을 바꾸셔야 돼요. 뭐냐면 개인차가 수학은 되게 심합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무시하면 밑에 있는 학생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못 얻어요. 어떤 프레임을 가져야 되냐면 지금 프레임 뭡니까? 수학 개념 대충 공부하고 이거 뭐 모르나요 모르고 설명하나요 설명하고 거의 설명 안 하죠. 이거 설명 거의 안 합니다. 거의 100% 안 할 겁니다. 저희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의 설명을. 왜냐하면 그게 기본 룰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저는 그런 겁니다. 제가 뭐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 그 다음에 모든 수학 대학교 수학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도 논증으로 다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념 대충 배우고 쉬운 애들은 쉬운 문제 풀고 어려운 저 뭐야 어 수학 잘하는 애들은 어려운 문제 풀고 수학 못하는 애들은 쉬운 문제 풀고 이러지 말고 그 프레임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념을 100% 누구든 순서대로 개념 논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속도의 차이 생겨요. 뒤에서 다시 한번 그 미국의 교육제도나 스웨덴 같은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속도 차이는 분명히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논증을 했을 때 중학교 전 과정이다라면 어떤 학생은 뭐 3개월에 끝낼 겁니다. 어떤 학생은 한 1년 걸릴 거예요. 어떤 학생은 2개월에 끝낼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수학적 머리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 얼마나 진지하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굉장한 시간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근데 100% 개념 논증을 하면서 그 나중에 그 개념이 실제로 논증을 할 수 있는 개념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다 똑같은 나이라고 해서 똑같은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진도를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지금 뭐 굉장히 낯설겠습니다만 좀 바꿔주시길 바라고요. 또 여기서 뭐 해볼 수 있는 게 이런 거 있죠. 지금 여기가 A면 여기가 2A니까 다시 요 삼각형을 보시면 요 넓이와 요 넓이를 보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둘 다 이걸 밑변으로 보고 이걸 밑변으로 보면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죠? 대응 꼭지점이 같아서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 밑변의 비가 바로 넓이의 비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2대1이다. 그래서 무게중심에서 얘가 2대1이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2대1이다. 여기도 2대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